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를 거쳐서 1차 함수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2차 함수 배우고, 이제 고1 때 수학2에서 다시 함수를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하고 좀 다르겠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는. 그 다른 부분이 이제 수능에서 나오더라 이거야. 그 다른 부분이. 중학교 때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함수에 대해서 뭐가 이게 함수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1차 함수예요 얘가 2차 함수예요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수학2에서 나오는 함수 문제는 보니까 정의 관련된 문제하고 함수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1학년 때, 2학년 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안 배웠던 합성함수라든지 역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역함수에 대한 성질,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 합성함수에 특히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 그 작년 수능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가 그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였거든. 그게 참 어려웠다고. 그게 참 어려웠거든. 그 문제였으니까 한번 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파트가 함수부터예요. 사실 집합하고 명제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 사실. 이 집합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손도 못 대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방금 우리 풀었던 문제들 있지? 집합 문제 엄청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런 수준으로까지 안 나온다면은 집합하고 명제에서 아마 평이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내 생각이야.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함수 부분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함수 파트는 이제 계속 미적분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이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혜야, 함수가 뭐지? 점의 이동. 뭐라고? 아니에요, 여기. 자,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이 뭐냐면은 만나는 걸 우리가 대형이다 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만나는 관계를 표현한 게 함수예요.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이죠. 애들한테 수업을 할 때, 함수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입력값이 한 개면은 출력값도 한 개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적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fs 많이 쓰죠. x에다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했어요. 입력했더니 f1의 값이 3이 됐어. 그 말은 1을 입력했더니 3이 출력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했을 때 1이 입력됐으면 b가 출력이 됐고요. 2가 입력되면은 a가 출력되고요. 3이 입력됐을 때 c가 출력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건 입력값이 한 개일 때 출력값이 한 개인 관계들을 모조리 다 함수다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때 이 대응하는 관계를 x나 y나 그런 문자들을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이제 fx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봤지. 뭐 ax의 제곱 플러스 b에서 이렇게 2차 함수꼴, 뭐 1차 함수꼴, 그리고 또 미적분에서는 3차 함수도 배우고 4차 함수도 배웠죠. 그런 것들이 다 함수식이 되고요. 대응하는 관계를 이제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입력값 한 개에 출력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가 나와야 돼. 알겠지? 입력값 한 개에 출력값이 한 개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림 2를 보면 1을 입력했을 때 출력값이 a가 되는데 2를 입력하니까 출력값이 a도 나오고 b도 나왔어. 입력값 한 개에 출력값이 2개 나왔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리고 3을 입력했는데 3에 해당하는 입력된 3에 해당되는 출력값이 없죠. 대응되는 짝대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3에 해당하는 출력값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안 됐어. 역시 이 3 때문에라도 이 관계는 함수적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함수적 관계를 만족하려면 입력값 한 개에 출력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씩 나와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프를 보든 뭐든 이건 함수다, 이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 기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복습할 때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힘든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단어들 조금만 정의하고 이거 얘기하고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때 입력값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함수가 뭐라고 했냐면 입력값 1개, 출력값 1개인 그런 것들 다 함수적 관계다 라고 했죠. 입력되는 값들이 모여있는 곳이 정의역, 그 다음에 출력될 값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역, 그리고 출력된 값들이 모여있는 곳이 치역이야. 이런 형태지.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 말은 x가 입력값, y가 출력값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x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입력값들이야. 이때 이 입력값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출력될 값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역이고요. 출력된 값들이 모여있는 곳이 치역이야.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출력될 필요는 없어요. 뭔지 알겠지? 출력될 놈은 요 정도, 출력된 놈은 요 정도니까 치역은 공역 안에 포함이 되지. 그죠? 자, 이때 이 치역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많이 써요. 함수값이라고도 쓰죠. 함수값. 예를 들어서 아까 윗페이지에서 여기 0 같은 경우는 0에 대한 치역이기도 하고 0에 대한 함수값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죠. 미적분 1에서도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함수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할 때 함수값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대응된 치역이다 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서로 같은 함수인데 그럼 얘를 왜 이렇게 따로 풀어놨을까? 서로 같은 함수면은 당연히 함수식이 같은 함수가 아닐까요? 만약에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고 gx도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면 fx하고 gx는 같은 함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그냥 저 물어보길래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선생님이 얘기 하나 빠졌네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일 때. 모든 실수일 때는 같은 함수죠. 형태 똑같잖아. 함수식이. 그런데 왜 같은 함수를 얘기를 할까? 그럼 당연히 이런 함수식이 같지 않더라도, 이게 같지 않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출제는 그런 데서 되겠죠, 문제가. 그냥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둘은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정의역이 제한적일 때. 정의역이 제한적일 때. 자, 만약에 있잖아.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정의역이 모든 범위, 모든 실수 범위 내라면은 함수식이 완전히 같아야지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x집합 안에 원소가 마이너스 1, 0하고 1이 있고요. 이제 x를 정의역이라고 하는 두 함수가 있어요. 이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어요. fx는 x의 세제곱이고 gx는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x 세제곱이고 x니까 둘의 함수식은 서로 다르죠. 하지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같죠? 함수값이 어때요? 같죠? 같은 정의역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서로 같아. 0일 때도 0, 0 같죠? 그 다음 1일 때도 1, 1 같죠? 자, 이렇게 같은 정의역 안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치역이 서로 같아질 때 우린 이때도 fx하고 gx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함수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fx하고 gx가 서로 같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함수식이 다를 때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될 때? 이렇게 정의역의 범위가 한정적일 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관련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기 4번 문제를 한 번만 해볼까요? 자, fx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2고요. 그 다음 fx가 2차 함수고 gx가 1차 함수지만 fx와 gx는 제한된 정의역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둘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같은 정의역을 가질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을 가질 때 f 마이너스 1의 값과 g 마이너스 1의 값이 서로 어떻게 되면 같아진다면, 그리고 2라고 하는 정의역 안에서
f2의 값과 g의 값이 서로 같아진다면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면 fs하고 gs는 함수식은 다르지만 서로 무슨 함수일 수 있다? 제한된 조건 안에서, 제한된 정역 조건 안에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두 조건을 이용하면은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 나오겠죠? 그거를 연립해주면 a 값과 b의 값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석희야, 뭐하니? 뭐해? 뭘 아닌데? 풀었어. 아, 풀었어? 잘했어요. 자, 밑에 풀이 있네, 임마. 내가 잘, 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네. 그렇지? 빠르지? 자,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 우리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근데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아닌가? 좋아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좋아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프의 성질,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6번 볼게. 지금 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여기에 있는 5개 모두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짜 함수가 맞는지 함수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볼 건데, 자, 정역 하나의 값에 하나씩 입력값에 출력값이 하나씩 다 만족하고 있죠? 1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맞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입력값을 하나 딱 집어넣었더니 출력되는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서도 출력이 되고 여기서도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정역값 하나에 대응되는 원소가 두 개나 있다 이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네. 주야 맞니? 자, 그 다음 3번은 마찬가지죠. 여기 A 땅 했을 때 여기도 출력이 되고 여기도 출력이 대응되는 게 두 개나 있다 이거야. 그럼 얘도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원의 함수다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지. 그럼 4번은 훌륭한 1차 함수죠. 네, 함수가 맞다 이거야. 5번 같은 경우는 1에 대응하는 y값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겠죠. 자, 개념 익힘 1번을 보면은 정역도 제한되어 있고요. 공역도 제한되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봐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 x 빼기 1이야. 1차 함수. 우와! x 빼기 1의 제곱. 2차 함수. x 플러스 1. 1차 함수. x의 제곱 3차 함수. 선생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함수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정역과 공역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역값에 뭐가 없으면, 치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기억 같은 거 보면은 x가 0일 때 치역이 얼마나 돼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지. 근데 공역 안에 마이너스 1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0에 대응되는 공역의 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기억은 함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다 대입해보면은 y 안에 있는 원소들이 다 튀어나오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다 튀어나와요. 2 넣었을 때 3 나오고요. 0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다 튀어나와. 나 둘이 같이 앉지 마. 아니요, 질문했어요. 나한테 해야지 왜. 자, 그 다음 리을은 x 세제곱이니까 x가 2일 때는 8이죠. 공역이 8이 없지? 그러므로 리을도 함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함수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제한된 조건 안에서, 정역과 공역이 제한된 조건 안에선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저런 제한된 조건 안에서 문제가 나오겠지. 그쵸?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 확인, 변형, 발전 문제 다 똑같은 형태들이니까 똑같은 형태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익힘 2번을 보면은 역시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라는 건데, 당연히 디귿하고 리을은 함수가 아니죠. 네. 비읍은 어때요? 비읍은 함수예요? 아니요? 네, 맞아요. 저기 하나만 얘기해 줄래요? 맞아요, 틀려요? 함수예요. 함수예요? 네. 함수가 맞죠? x값 한 개에 y값이 한 개씩 대응하고 있으니까 얘도 함수의 그래프가 맞죠.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자, 개념 익힘 3번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조건, 그러니까 정역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거든. 그래서 정역이 0보다 클 때는 fx가 함수식이 x 플러스 3에 대응을 시키면 되고요.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정역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에다 대응을 해라 라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법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거는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요. 대입만 해주면.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f-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1은 음수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f-를 구하면 되는 거고, f2는 0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f2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 네. 넘어갈게요. 잠시만. 저기 넘어가기 전에 134페이지에 280번을 좀 볼게요. 발전 문제 280번.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f 여기 주어져 있는데 f3 구하라고 했다고 x에다 3 대입하면 안 돼요. 네. 혹시나 해서 물론 그럴 애들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합성함수인 거죠. 이거 보세요. 풀지 마. 야, 잠시만 봐봐. 얘들아, 여러분들 이걸 못 풀 것 같아서 내가 보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겠지. 너 풀 수 있어. 이거 풀 수 있다고. 이거 봐.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들어봐. 이게 지금 합성함수예요, 그렇죠? 합성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f3이라고 하는 것은 2x 빼기 1 전체가